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제 유튜브 예상 동영상 보고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제 2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에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굉장히 많이 뛸 것이다. 그 예측 동영상을 4개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와서 아파트에 개투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현재 공인중개사님 같은 경우에 눈코 뜰 새 없이 엄청 바빴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작년에 막 계약을 했던 게 올해 초 뒤로 막 미뤄지고 그러면서, 올해 어 그냥 저는 그냥 소망대로 일산이 백마마을 강촌마을에서 정말 1등 부동산이 수익이 1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1등 부동산이라는 닉네임을 썼었는데, 실제 거래가 1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거래가 이제 잔금 치러지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단 1원도 차이 나지 않게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누적 액수를 보면 되겠죠. 1월 달부터 지금 5월 중순인데, 이때까지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끊었느냐, 지금 세금이 많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뭐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투자를 겁내는 건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타인에게 재산권을 넘겼을 경우에 그 차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도했을 경우에 내가 그만큼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 수익에서 법만큼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건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는 2019년 10월 달에 제 동영상 보고 아파트에 투자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이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계속 빵명 나오다가 이태원 그 술집 문제 때문에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뭐 대구처럼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다시 빵명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빵명대로 돌아가면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 소사선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하던 많은 갭 투자자들이 과연 빵명이 계속 연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이제 투자 시장이 바뀌게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이라서 우리나라 경기까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강남 4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일산 백마마을은 요지부동입니다. 단 1원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면 급매물이 쌓여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뭐 1원도 안 떨어졌으니까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잡히면, 코로나가 잡히면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다가 이렇게 멈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 투자해야 되냐? 지금이죠, 지금. 멈췄을 때. 멈췄을 때. 왜?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되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여러 사례를 분석한 뒤에, 저는 서울 지역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양 상한제라든가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경기도 지역, 특히 비규제 지역인 일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수혜 지역이라고 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치 역시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창릉 3기 신도시 곧 분양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주구장창. 그럼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가 뭐 8년 정도 평균 걸렸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제 8년 뒤에 분양 입주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8년 뒤에 이 백마마을 아파트는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죠? 뭐 수치를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릉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일산 아파트 이 백마마을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백마마을이죠, 당연히. 창릉 기다리는 그 시간에 8년 동안에 그냥 여기 아파트에 사두면 창릉 3기 신도시보다 월등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찾아왔던 투자자도 덕은지구 얘기했는데 뭐 분양가가 8, 9억대라고 합니다. 그럼 창릉 3기 신도시도 8, 9억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8, 9년 뒤에 8, 9억대 분양받는 것보다 지금 여기 6억대 사놓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창릉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년을 생각해야겠죠. 내후년을 생각해야겠죠. 전세 끼고 사면 뭐 2년 정도 뒤니까 2년 뒤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 있을 테니까 당연히 지금 투자하는 게 맞죠, 그죠? 지금 투자자 전화 오는데 다행입니다. 동영상이 끊기지 않는 거 보니까 축구할 때 공격적으로 축구하는 게 수비, 최대의 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야. 중대형 평수에 투자하고 22평대가 몇천 오를 때 37평, 49평은 몇천만 오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죠? 현재 가격에 지금 1억 합니다. 그 투자자 전화했는데 안 끊어질 줄 알았는데 끊어지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면 37평, 49평 좋은 동, 좋은 호수로 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투자 금액도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 끼고 사는 투자가 지금은 많이 유행입니다. 저도 그걸 권해드립니다. 갭투라고 하던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 10월에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샀더라면 엄청 많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2차로 이제 찍는 이 두 번째로 찍는 이 동영상 혹시 보신 분 중에 이걸 보고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또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6개월, 7개월 뒤에 그때 또 저는 이런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죠? 그때 2020년 5월 달에 그 한성부동산 대표가 사라고 했는데 그때 샀더라면 하고 이제 6, 7개월 뒤에 또 생각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파트 투자 금액만큼 저는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보다는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여긴 뭐 교통이나 교육, 환경, 뭐 공교육 학군도 좋고 사교육 학군도 좋아서 투자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백마마을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뭐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그죠? 그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확산 추세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잡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IMF 보고서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위라고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거라는 예측이 더해진 거겠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2019년 10월 이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 샀더라면 굉장히 많이 투자 자금을 회수했을 것이다라는 예측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2020년 5월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아파트 전세 끼고 투자를 했더라면 하는 예측 방송이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만약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2019년 10월 달에 제 동영상 제가 4개를 올렸었거든요. 조정지역 해제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니까 제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영상 찾아보시면 9월 말서부터 10월 달에 총 4개를 올렸습니다. 예측대로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예측대로 조정지역이 풀렸고 갭투가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갭투라는 것은 전세 자금을 끼고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보다 실제 내 투자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쉽게 아파트를 소유권 이자할 수 있는 좋은 저는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사준 많은 사람들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로 처제한테 아파트를 사줬는데 지금 시세 차익이 1억이 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사줬는데 지금 오른 가격 생각하면 지금 팔아도 순 투자 대비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4, 5천 투자를 해서 4, 5천 정도 남은 것 같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가 잠시 이제 멈춘 이제 상승세에 있다가 완전히 멈춘 상태이고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 4구를 비롯해서 뭐 약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거점이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석마을이니까 이쪽 제가 주로 거래하는 지역은 뭐 크게 아파트 변동이 없습니다. 한간에 일산 아파트 반토막 난다라는 뭐 폭락론자들도 유튜버들 중에서 꽤 많은데 저는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반토막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 뭐 없었던 일이지만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IMF 때도 30%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내려갔다가 확 또 올랐죠, 그죠? 80% 뭐 90% 올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뭐 늘 우상향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다행히 IMF가 전망했듯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것이고 내수 경기가 다시 돌 것이고 경제 성장률 세계에서 1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얼마 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그나마 잘 대처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총선 결과이겠죠.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서 그만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예측 방송도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고 딱 맞았습니다. 그때 숫자가 180대 120으로.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과연 언제 종식될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종식될 거라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죠? 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그때도 위험수기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위가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종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째 빵명이 나왔어요, 그죠? 다행히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확진자가 지금 며칠이나 빵명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그래서 곧 이제 계약도 한다고 합니다. 고3부터. 자, 이제 다시 조금씩 예전 같은 일상은 아니겠지만 일상으로 사소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면 수면 아래로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쭉 우상향으로 올라갔었던 그 탄력이 다시 반등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 경기 쑥대밭이 될 겁니다. 세계 경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 경기 영향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수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었는데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저 어제 저기 애니꼴에 돼지갈비집에 갔었는데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연휴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천에 갔을 때도 추어탕집이었는데 손님이 거의 꽉 찼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한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영업자가 강한 위세를 떨치게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왜 존버라고 있잖아요. 버텨야 됩니다. 충분히 버텨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아남은 자영업자, 예를 들어 카페를 예를 들겠습니다. 카페가 쭉 몇 개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나머지가.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면 대박 나겠죠, 그죠? 당연히 대박 나겠죠. 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유튜버를 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유입 손님이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을 만큼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불경기에 2건이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 투자를 제가 계속 부추기는 투기론자 같은데,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제 얘기했듯이 처제한테 제가 진정성 있게 여기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봐라 라고 내가 처제 말아먹게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불로소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아파트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 열심히 다녀서 근로소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자본소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되려면.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는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백마 마을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싸서 월급을 모아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산소득이 있어야. 그러니까 월급도 들어오고 자산소득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보다 열일해서 나한테 자산 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풀린 유동성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냐? 저는 뭐 지금이라고 생각하죠. 그 9월달, 작년 9월, 10월에도 얘기했듯이 아파트 오르기 전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이 최저점이겠죠, 그죠? 제대로 공부하고 일산 백마마을은 뭐 저는 32평, 37평을 적극 권합니다. 22평, 27평 같은 경우도 좋겠지만, 뭐 16평, 17평도 좋겠지만,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눈덩이 있죠, 그죠? 눈덩이 요만한 걸 굴리면 눈덩이 나중에 이만큼 더 불어나잖아요. 근데 이만한 걸 굴리면 나중에 이만큼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평수일수록 투자금 회수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지만 아직도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대표적인 게 내년의 소사선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가봤더니 열심히 한강 밑바닥 파고 있었던 공사장을 지나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앞으로 내년을 생각하면, 내후년을 생각하면 우상향으로 아파트는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접 반품을 팔아서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지금같이 뭐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면 좋은 급매물이 나왔을 때 먼저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 제대로 주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저는 만약에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게 전 좋은 방법이고, 또 그 갭 투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1억 투자하면 나중에 2년 뒤에 1억 정도 회수될 것 같아요. 1억 5천을 투자하면 2년 정도 뒤에는 1억 5천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큰 평수에 좋은 동에 로얄층을 사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평보다 37평, 49평이 훨씬 더 투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거죠. 현재도 뭐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면 좋은 평수 37평, 49평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가급적 높은 집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최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게 저는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고의 고가의 아파트라는 것은 그 주변에서 대장 아파트라는 거겠죠, 그죠? 아무래도 여건이 가장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는 싸게 사야 된다라는. 특히 갭투나 전세금 끼고 투자할 때는 최고로 좋은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나중에 수익을 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 저는 지금 거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면, 세계는 지금 팬데믹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이겨냈고 잘 대처했고 지금 뭐 며칠째 빵명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계약을 하고도 빵명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에만 집중하십시오. 신축에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지금 뭐 일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교육 빵빵하죠. 뭐 학원 저렇게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대학병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도 바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입지가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투자처를 찾는 게 전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2019년 9월에 2019년 10월 달에 제 동영상을 보고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다면, 이 백만원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또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조만간, 곧.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된다는 거는 뭐 팩트이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다시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이 놓친 그 기회, 제가 작년 9월 10월 달에 사라고 아파트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근데 너는 왜 안 하냐, 저도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니까 라고 이제 예측 방송을 했어요. 이걸 보고 산 분과 또 사지 않는 분이 또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인 전세 살지 말고 작은 평수라도 자가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유 자금이 없다면 은행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뭐 대출을 내서 사는 거죠. 대출을 내도 왜 괜찮냐면 아파트 가격이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오를 테니까요. 저를 뭐 그 근거도 없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투기꾼이다, 뭐 투기 조장, 뭐 폭등론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월급만 가지고는 정말 중산층 진입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해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백마마을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